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맞춤 매물 정보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1-511-0105, 511-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긴 명절 이후에 봄이 오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는데 봄이 오면 뭔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또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 정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동적으로 저희가 또 많은 것들 정보들 전달해 드릴 텐데요.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부동산 이슈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슈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그렉시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렉시트가 세계 금융 시장의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렉시트가 지난주 20일이었죠. 2월 2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끝내자.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은 8월 말까지 6개월을 연장하자 해서 타협점을 해서 6월 달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 그렉시트가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잔류를 하면서요. 일단은 세계 금융시장의 리스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0.86포인트 올라서 18,000선을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리스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 지금 유로화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EU 등 19개국이 19개 국가가 유로존을 사용하는데요. IMF와 이런 19개국이 모여서 그리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끝내자고 했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자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6월 말까지는 세계 금융시장 여동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스는 이제 엄격한 긴축 조건을 좀 탈긴축 조건이죠. 탈긴축 조건을 요구를 했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긴축이라는 거는 그만큼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플러스 물론 해고도 포함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들을 GDP 대비 재정 흑자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 흑자인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1%만 흑자를 내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비를 많이 진작을 시켜서 경기를 돌아가게 하게끔 하는 게 그리스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세계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됐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청약 1순위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많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1순위가 지금 1,0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1,000만 명이 넘어갈 거로 보여지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가 한 100만 명이 증가했고 수도권이 120만 명이 증가해서 서울 수도권만 720만 명입니다. 720만 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00만 명이 넘어가서 상당히 화랑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2월 27일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청약 통장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아파트를 5만 5천 가구로 쏟아내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1순위자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그동안에 좀 미뤄왔던 이런 분양을 과감하게 쏟아내고 있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4월 달에 폐지가 됩니다. 지금 3개월 시행령이 발표 나고부터 3개월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4월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어집니다. 수도권은 지금 6개월이 묶여 있긴 하지만 전매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오늘 사서 내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열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물량들이 현재 지금 쏟아지고 있고 전세값이 강세를 통해서 매매를 밀어 올리는 현상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많은 단지들 중에서 서울에서 왕십리 3구역을 한 2천만 원 선에서 지금 분양할 것 같아요. 2구역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1구역은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1,700만 원에 3.3제곱미터 분양을 했는데 2천만 원 선에 나올 것 같고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도 한 2천만 원 선에 나올 것 같고 독산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1,400만 원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이런 청약 시장에도 뛰어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짚어드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약 시장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 상담 해오고 계시니까요. 부동산 고민 상담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창동역에 2번 출구 있는 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지금은 60대인데 40대 후반에 그걸 제가 샀어요. 네. 경매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게 공실로 있어요. 네. 한 40평 정도, 42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팔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바로 앞이에요. 상가예요. 네, 네네. 상가 건물이라고 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신데 공실이라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해드릴게요. 서기섭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공실인가요? 네, 공실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월세를 얼마 정도 주셨나요? 2천에 100만 원이었어요. 2천에 100만 원이 현재 지금 공실이라는 것이죠? 네. 창동역 2번 출구면 네. 이 하나은행 쪽이네요. 창동 동아아파트, 동아그린아파트 쪽이죠? 2번 출구면. 거기 들어가기 전이에요. 입구에 창동역에서 바로 내려서 그냥 그 바로 2번 출구에서 내리다 보면 오른쪽 건물이에요. 2번 출구 내려서 바로 우측에 있다는 것이죠? 네. 2번 출구가 거의 붙어 있네요? 네, 붙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시세가 거기가 형성이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예전에 물건을 갖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좀 있어요. 저희 네. 거하고 그 우회 칸하고 두 개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칸은 혹시 매매 사례 금액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매매 사례 금액을 아시나요? 밑에는 2층에 거는 저희하고 평수가 같은 건데 5억에 내놨어요. 5억 선이요? 네, 5억 선에 내놨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걸 팔아야 되는지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나이는 먹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5억 선이고 지금 2천에 100만 원이면 네. 수익률 자체로 계산했을 때 3%가 안 되네요. 만약에 이걸 5억에 매도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아니 근데 저희는 3층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한 4억 정도? 2층에 4억 밑이라도 좋고 2억 선에 팔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2억 선까지 파시려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억이면 제가 봤을 때 팔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팔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5억까지 갔던 상가가 네. 2억이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이 네. 지역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이 창동역 같은 경우는 창동하고 상계, 역세권 개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쪽에 보면은 이 환승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이 환승 주차장이 있는데 이 환승 네. 주차장의 절반을 스타트업 존이라 그래가지고 네. 스타트업 존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오피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용지로 서울시에서 2월 초에 발표를 했어요. 네. 2월 초에. 그다음에 이 절반은 KTX가 혹시 창동역까지 연장되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네, KTX가 연장이 지금 될 걸로 보여지는데 확정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 스타트업 존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 시립 창동 운동장이 이제 글로벌 존이죠. 글로벌 라이프 네. 존이고 이쪽이 도봉 운정 면허 시험장하고 창동 차량 기지가 글로벌 비즈니스 존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존.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2017년에 시작이 돼요. 2017년에 시작이 되고 이 네. 창동 차량기지 이전은 2019년에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네. 주거자들은 주거지 중심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동아 아파트나 동아 청솔 같은 경우는 네. 대형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2017년에 이쪽에 네. 대량으로 상가가 공급이 되고 오피스 빌딩이죠. 그다음에 네. 시립 창동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존에 상가 건물이 또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의 공급이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은 이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들은 2016년 내년까지 판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2017년에 공급이 시작되면 이 창동역 동쪽은 상당히 발전을 하는데 네. 이 창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 지역이 단절이 돼 있잖아요. 창동역 네, 동쪽과 서쪽이 이 서쪽 네. 지역은 많이 좀 노후화된 상가들의 월세가 더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2억이든 2억 5천이든 적정히 생각하는 금액 제가 봤을 때 한 3억 선에는 팔릴 것도 같은데요. 한 3억 선을 네. 목표가로 잡고 판매를 2016년까지 내년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지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창동역 지금 동쪽으로 많은 개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개발이 되고 나서는 지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말까지는 매도를 하셔도 좋을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거나 향후에 전화 연결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가락 우성 1차 아파트 24평형을 매수할까 고민 중인데, 예. 매수 시점이라든지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지금 뭐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뭐 한 4억 정도 있고요. 한 예. 5천만 원 정도는 뭐 대출을 받아서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 우성 아파트 쪽에 향후 전망 짚어드리면서 대출과 여유 계획까지도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성 아파트 몇 평 보고 계시나요? 24평형 보고 있습니다. 24평이요. 예. 24평 시세 알고 계세요? 한 뭐 4억 5천에서 한 5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4억 5천에서 네. 5억 사이에 24평 예. 아파트를 실입주 목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입주 플러스 투자 목적이면 투자까지 가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쪽 지역에 한번 가보셨죠? 예, 자주 그 근처에 살고 있긴 합니다. 네. 근처에 살고 계세요. 예. 잘 아시겠네요. 이 예. 가락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가락 금호 아파트하고 동부 센트리빌 아파트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부정형 토지네요. 이게 딱 네모 반듯한 정방향이 아니고 부정형 토지인데 이 아파트 세대수가 한 8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동부 센트리빌이 한 250세대에서 한 60세대 정도 되고요. 가락 금호 아파트가 한 몇 세대 정도 되나 한 이게 600세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이 가락 우성 아파트가 1차 아파트가 가장 큰 단지예요.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예. 가락 우성 아파트 24평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11평이에요. 11평. 네. 그래서 한 45% 대지 지분율을 보여주는데 이 가락 시형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처에 있죠. 가락 시형 2차가 있고 1차가 있는데 가락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용적률 자체가 한 80% 90%에서 280%로 한 3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용적률이 230%거든요. 가락 우성 아파트 용적률 230%니까 제가 봤을 때 나중에 1대1 재건축밖에 안 돼요. 1대1 재건축. 다시 말해서 일반 분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15층짜리 아파트죠. 15층짜리 아파트고 가락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짜리인데 5층을 30층 올리는 거하고 15층을 30층 올리는 거하고는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가락 2차 아파트 같은 경우 10평짜리가 있어요. 10평짜리가 4억 3천이거든요. 10평짜리가 4억 3천이면 추가 분담금 1억 5천 2백 해서 한 4억, 한 5억 8천대, 5억 8천만 원 정도, 5억 8천만 원 정도면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25평을요. 5억 네. 8천만 원이 가능하고 이거 24평은 한 4억 8천 정도 되는 것이죠. 4억대 후반 정도 되는 거니까. 4억 네, 5천에 네. 4억 8천, 1억 차인데 음. 이 자체를 1억을 아끼기 위해서 이쪽으로 30년 된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것보다 29년 정도 지금 됐죠. 예. 내년부터 지금 재건축이 가능한데 재건축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재건축 예.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하던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4억 3천에 일단은 구입을 10평짜리 구매를 하셔서 1억 5천짜리 예. 1억 5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고 5억 8천만 원 정도 25평을 가락 2차 아파트 여기에서 송파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봤을 때 6억 2천에서 6억 5천까지는 갈 것 같아요. 20평대가 25평 정도가.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금액이 전 부담되시면
잠실에도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잠실 우성 4차 아파트나 잠실 현대 아파트도 한번 발품을 팔아봐서 돌아보시고 잠실 우성이나 잠실 현대, 네. 그다음에 가락 2차 이 세 개 중에서 판단을 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락 2차라는 게 시형 2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재개발. 그렇죠. 가락 시형 2차. 아, 예. 가락 우성 예, 2차는 뭐 150세대인가 190세대 굉장히 소규모 아파트예요. 가락 예, 그렇죠. 시형 2차 아파트를 10평짜리를 한번 눈여겨보셔서 투자하시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신 가락 우성 1차 아파트는 실제 거주엔 괜찮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대지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 분양도 힘든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방향 지금 제시해 주셨는데 가락시형 2차 아파트와 또 잠실 쪽의 우성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해보신다면 실거주와 또 투자 목적에도 맞는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방송 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설명해준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아주 그 재개발 쪽에 굉장히 2019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예. 실제 제가 그 건물이 있는 곳은 금천구 시흥 본동에 840에 31이거든요. 예. 네, 연립주택이 지금 한 8가구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공직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건축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재건축이 될는지, 재개발이 될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또 지방에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관리도 어렵고 또 앞으로 또 이쪽에서 투자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총체적인 흐름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기섭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방송 잘 보고 계신다고요? 예, 예. 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 구입하셨나요? 이게 한 30년 이상 됐어요. 아, 30년 이상 됐어요. 예, 예, 예. 현재 지금 전세하고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되신다고요? 된다고요? 전세는 그렇게 제가 뭐 이제 항상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전세 금액은 약 조금만 해놨어요. 조금요. 예, 예. 매매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매매가가 작년에 한 1억 3천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네. 작년 후반에 다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1억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1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네, 그렇다고는. 3룸이라고 그러셨죠? 3룸. 네, 그렇습니다. 3룸인데 매매가가 1억 이하까지 떨어졌네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현지에 안 살아보니까 부동산 쪽에 소개하시는 분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래요? 네네. 3룸이 1억 이하면은 상당히 좀 저렴한 금액인데, 예. 이 네. 위치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840-31번지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위치 자체는, 금천구청역하고 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습니다. 위치에 있네요. 네네.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네. 매매가 자체가 예측하고 1억, 있었습니다. 3룸이 1억 이하인 데가 한 1억 2천, 뭐 1억 이하인 데가 서울 시내 거의 없는데, 네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은 매매가 될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 네. 다시 한번 지금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지금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네. 이 밑에 보면 이제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뉴타운인데 네.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 밑으로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멀지 않는 거리에 지금 시흥 초등학교 바로 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멀지 않는 곳에 이 지금 빌라가 위치해 있는데 이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흥 네. 재정비 촉진지구가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서울시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이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속도가 좀 느린 것이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첫 번째 사업 속도가 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 속도가 느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성인데 이 사업성을 보면은 이 금천구청역 옆에 보면은 롯데캐슬 골드파크라고 2016년 내년에 11월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예. 이쪽 아파트가 현재 지금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1,4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 지역이면은 한 1,200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신축 분양을 하게 네. 된다면.
네.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아파트하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하고는 가격 차이가 3.3제곱미터 100만 원 정도 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 속도가 좀 낮은데 이 사업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성 담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1,500만 원 선 넘게 분양이 돼야지만이 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수직중증 리모델링은 1,600만 원을 보통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 수익을 갖다가 조합원들이 취하는 구조죠. 그래서 지분제와 도급제가 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도급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1,300만 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최소한 한 1,500만 원 정도는 이건 오케이고 1,300만 원 정도 되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의문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 그래서 뭐 1억 2천이든 뭐 1억이든 간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세를 얼마에 놓고 계시나요? 전세는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한 5천 정도? 5천 정도? 네. 이거를 지금 현재 시세로 전세를 놓으면은 한 7, 8천에서 1억 정도는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준다고 해요. 근데 네. 그거 많이 받으면 제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그냥 상실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네. 더 이상 높게는 안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매매를 하시려면 전세금을 올려서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 실입주자가 네네. 있을 수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을 네.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세가 1억이 나간다. 그럼 1억 2천에 매도를 하면 2천만 원 투자잖아요. 네네. 2천만 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세가 아, 5천인데 뭐 1억 2천이면 7천만 원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모르지만 투자 목적으로 하는 수요가 아예 없게 되는 것이죠. 7천만 원 투자를 네네. 이쪽에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좀 올려서 한 5천만 원 정도 올려서 3천이든 5천이든 올려서 다른 지역으로 투자 유망 지역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앞서 시청자님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동네 지역의 이 재개발 전망까지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매매를 저희가 지금 매도를 하시는 걸 아무래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세가를 조금 올려놓고 매도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신림동에 부동산을 지금 하나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부동산으로 지금 갈아탈지 그걸 고민 중이고요. 네. 또 만약에 이걸 갈아탄다면 이제 새로운 투자처는 어디가 좋은지 그걸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주소는요. 예. 여기 그 신림동 10-489 101호예요. 네. 지금 신림동 쪽에 1층인가요? 네네. 네네네.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신림동 지역에 뭐 개발 호재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서기섭 대표님 의견 들어보면서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전세를 얼마 주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전세 1억 1천에 지금 임대 중이거든요. 현재 이거 매매가는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한참 올랐을 때는 2억 2천까지도 갔었는데 현재는 한 2억도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1억 천에 매매가가 한 2억 정도요. 네네. 이 지역을 제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신림역하고 거리가 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네요. 현재 있는 주택에서. 아, 네네. 네, 그다음에 순대타운이죠. 우리 신당동 하면 떡볶이인데 여기는 또 순대타운으로 유명한 이런 지역입니다. 신혼시장에서 이번에 2월 중순경에 지구단위 계획을 발표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 들어보셨어요? 신혼시장이 원래 3종 주거지역이었는데 이걸 준주거로 바꿉니다. 준주거로 바꿔서 용적률이 그만큼 250%에서 400%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 가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경전철도 들어오죠. 여의도에서 신림역을 거쳐서 서울대 입구까지 경전철도 지금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가 지금 많은 지역입니다. 신림 백화점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경전철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시세가 상승했다는 통계가 없어요. 의정부나 이런 뭐 경전철, 용인 경전철을 보더라도 시계를 넘나드는 광역전철 같은 경우는 9호선 같은 경우는 개통되고 시세가 상승이 됐는데 일단 경전철 호재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순대타운하고 신혼시장 같은 경우도 이쪽 지역에서 주거지역, 이 빌라 지역과 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수요가 몰린다 그래서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이 호재하고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나왔을 때, 지금 호재가 발표가 됐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신림역에 또 다시 전철이 하나 생기고 경전철이 생기고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지금이 매도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신림역 같은 경우가 옛날에 한 3위, 4위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서울 지하철 유동 인구를 봤을 때 3위, 4위였는데 지금은 6위, 7위로 해서 5위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림역의 유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유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 호재가 나왔을 때 앞으로 미래 비전은 주거지역으로 살기는 좋으나 유동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세입자, 전세, 월세 세입자들이 줄어드는,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그러면은요, 매도를 했을 때 그 새로운 투자처는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 질문 하나씩만 하셔야 되는데 투자처는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또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상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역 인근의 전망 짚어주셨거든요. 아파트가 아니고 인동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호재가 있을 때 매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 또 궁금한 사항은 세미나나 또 향후에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 조금은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일정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기섭 대표가 직접 세미나를 하십니다. 2015년 신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해야 할 부동산에 대해서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는 02-511-0109번으로 예약해 주시면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 충분한 상담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거나요. 향후에 또 02-511-0109번으로 전화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좋은 매물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